약육강식의 투자 세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각박한 돈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격 종목훈련소 투자의 정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민수입니다. 저희 투자의 정글은 오후 4시부터 4시 5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방송입니다. 방금 문을 닫은 오늘의 시장부터 가장 발빠르게 점검해드리고요. 이에 못지않게 따끈따끈한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아프게 한 종목부터 또 오늘 당일 손실 보신 종목까지 여러분의 고민이라면 전부 상담 신청을 받고요. 멘토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그 고민의 돌파구, 해결책, 또 해법까지도 모두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방송을 끝까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남아있죠. 바로 방송 마지막에 공개되는 멘토님의 오아시스 공약주입니다. 이 정글 같은 주식시장에서 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속 하나의 생명을 불어 넣어줄 종목이니까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고민들 50분 동안 말끔하게, 깔끔하게, 속 시원하게 풀어가시고요. 다채롭고 유익한 투자 정보들,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돈을 안겨다줄 오늘의 생방송 공약주까지도 야무지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은 또 어땠을까요? 시장 점검부터 시작해보시죠.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행히 지수가 선방에 나서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대형주 중심으로 이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잘 가졌고요. 특히 포스코 그룹주가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한 주는 또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가야 할까요? 탄탄한 전략을 세워보기 전에 오늘의 마감 지수 바로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종가 살펴보면요. 전 거래일 대비 1.10% 크게 오르면서 2601.28포인트로 2600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바로 살펴보시면 전일 대비 0.05% 소폭 빠지면서 899.03포인트로 900선을 목전에 두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시장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저희 투자의 정글이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든든하게 또 자리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오늘도 함께 보면서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기법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바로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하이스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투자의 정글을 찾아주셨는데요. 매주 금요일을 또 장식해 주셨던 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 또 오늘은 어떤 투자 아이디어들을 한가득 챙겨와 주셨을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우리 전문가님 소개부터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트 전문가님은 마치 정글 속 하이에나처럼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종목을 선별해서 이름처럼 하이스트의 수익을 내주시는 분입니다. 주특기도 바로 살펴보면 오차 없는 수익을 안겨다 드리는 건데요. 누구나 따라올 수 있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바로 전문가님만의 하이스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쉽고 정확한데 게다가 똑똑하게까지 한 매매법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수익을 안겨드리는 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이 또 사용하시는 인공지능 차트인 하이스트 봇을 통해서인데요. 우리 하이스트 봇은 무엇보다 급등주 킬러라고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강한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 우리 하이스트 봇은 또 빼놓지 않고 포착을 해주거든요. 우리 이렇게 하이스트 봇이 포착을 해주고 또 우리 전문가님이 매매 전략 세세하게 꼼꼼하게 세워주신다면 또 어떠한 수익을 여러분께 안겨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수익률표를 통해서 그 결과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그대로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8월, 9월 안에 내주셨던 수익 종목들 중에서 베스트 종목 5가지를 뽑아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보면요. 일단 상단의 세코닉스, 광학 렌즈를 다루는 회사로서 자율주행차 시장과 엮여서 최근 또 좋은 움직임을 가져간 종목입니다. 우리는 이 종목으로 23.4%라는 빅수익 또 챙겨갈 수가 있었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로도 무려 18.4%라는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바이오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DTNC라로도 11.5%라는 큰 수익 여러분께 또 매매 타점과 함께 안겨드렸고요. 또 위치 기반 서비스를 다루는 업체인 팅크웨어로도 10%, 하이비전 시스템으로도 하이의 수익을 안겨주셨죠. 10%의 수익을 또 안겨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가는 종목, 잘 가줄 종목
선별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이 종목 언제 사세요? 언제 파세요? 매매 신호와 함께 이러한 매매 전략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이라면 또 최근 시장에서 지지부진하다, 답답하다라고 느껴졌던 이 시장에서도 이러한 알짜배기 수익, 진또배기 수익을 또 챙겨가실 수가 있었겠죠. 지금부터 또 눈 크게 뜨고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 방법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투자의 정글 하이스트 혹은 팍스 하이스트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고요. 나는 검색하는 방법이 좀 번거롭다, 헷갈린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쉽고 간편한 방법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좌측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우측 하단에 자그마하게 방송 내내 나갈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이 QR코드에 가까이 가져다 대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4시 50분까지 비밀번호 없이 입장하실 수가 있고 입장문 활짝 열려있는 시간 안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단돈 1원도 들지 않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한편 내 종목이 흘러내린다, 내 종목 상태가 좀 엉망진창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의 종목 상담 코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신청 방법도 또 두 가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고민 내용까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나는 전화 상담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문자 방법입니다. 받는 이에 샵 3989번 입력하시고 4가지 내용 함께 남겨주시면 또 우리 전문가님과 1대1로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원하시는 방법 선택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투자의 정글 마지막 투자의 정글이죠. 또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렛츠고! 네, 안녕하세요. 불금의 남자 하이스트입니다. 이번 주 좀 우려가 많았던 부분, 특히 미국의 물가 지표 발표를 국내 시장 잘 소화한 분위기입니다. 수요일 날에 이어 전일까지 CPI와 PPI 지표 발표가 나왔는데 2달 연속으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인플레가 정말 꺾이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선반영됐다는 분위기와 그리고 예측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가에 안도하면서 금일까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무난한 장세가 이어졌고요. 코스닥은 얼마 전 900선을 뚫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900선이 저항대로 바뀌었지만 다음 주 소화만 잘 된다면 무난하게 또 900선을 뚫고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아직 완벽하게 소화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을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가가 최근 90불을, WTI 유가가 90불을 뚫고 올라왔어요. 그만큼 최근 물가 상승의 주범인 이 유가 상승이 둔화되지 않는다면 다음 달 물가 지표 발표도 심히 좀 두려운 마음이 들고 있고요. 가장 또 중요한 이벤트인 FOMC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 유럽 중앙은행은 거의 10연속 이제 25bp를 상승을 했는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뭐 거의 없다라고 언질이 한 만큼 이번에 FOMC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의 사이클은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인식이 시장이 좀 강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다음 주에 FOMC 그리고 이제 유가에 대해서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보니까
물가 지표를 완벽하게 시장이 소화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개별 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 배틀을 좀 짧게 잡고 대응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최선이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잡고 싶은 분들은 이 3분기, 4분기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되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보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좀 답답한 종목이 있으면 지금 이 종목 진단 기회를 좀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저희 하이스트, 저희 AI봇도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급등주 종목을 잘 포착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급등주 종목 올라가는 거 보면 그날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잘 확인할 수가 있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 TPC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포착가 대비해서 16%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어제까지 이번 주 특징으로 좀 본다면 개별 바이오 섹터, 희귀의약품에 관련 바이오 섹터들이 주도 섹터하고 다르게 개별 이슈적으로 널뛰기가 좀 강하게 이루어졌어요. 급등 이후로 윗꼬리를 말고 빠지는 종목도 있었고요. 급등세를 계속 이어가는 종목도 있었는데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가 연일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국내 이제 바이오 섹터도 제2의 위고비를 찾아라 이런 희망이 좀 크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는 하반기, 왜냐하면 다음 달에 유럽 종약학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재료가 살아있다 보니까 순환매는 계속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한 종목씩 좀 살펴본다면 해성 TPC 글로벌 이제 TPC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월요일 날 16% 정도가 당일 급등이 나왔어요. 종속회사인 해성 TPC의 로봇 산업이 부각이 됐었는데 한마디로 이제 월요일까지는 로봇 섹터 또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로봇은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좀 강세를 보이다가 이번 주부터 화요일부터 좀 꺾이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일주일 동안 강한 수급으로 관련주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화요일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 이슈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로봇 섹터의 자리를 5G라든지 이제 자율주행 이런 종목 이런 섹터들이 좀 차지하면서 요즘에 이 테마 장세가 길면 일주일, 짧으면 거의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급등이 나온다면 수급을 체크하면서 윗꼬리 달고 빠지는 모양새, 대장주가 윗꼬리 달고 빠지는 모양새가 나온다면 그 관련 섹터는 단기적인 피크아웃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빨리 털고 나가는 게 좋고요. 그만큼 소외받은 종목으로 수급이 다시 몰릴 거라 소외받은 종목들 그리고 지난주 예를 들어서 1, 2주 전에 아니면 한두 달 전에 수급이 좀 강하게 돌았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순환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좀 쉬어가는 테마에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TPS 글로벌은 이제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2월 달에 좀 강하게 올라왔었어요. 그때도 이제 로봇 관련 테마들 레인보우 로보식스라든지 SPG, SBB 테크라는 로봇 관련 테마들이 1, 2월 달에 정말 강세를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2월, 3월 이후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섹터에 이제 수급을 좀 뺏기면서 쭉 내리막길을 걷다가 거의 한 8월 중순부터 바닥을 다지고 8월 말부터 강하게 좀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라간 게 최근 한 2주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2,000원대 바닥 다지고 거의 4,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빠졌어요. 손절가가 3,000원대라 혹시라도 이제 3,000원 초반대까지 한번 강하게 눌러주면 그때부터 다시 모아가도 되겠죠. 그래서 TPC 글로벌은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서 아직 완벽하게 빠져나가지 않다 보니까 수급 없이 눌림목이 온다면 한 번 정도도 공략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일 화요일은 라이콤이라는 종목이 포착 대비해서 16%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화요일은 아마 이제 테슬라가 슈퍼컴퓨터 도조 이슈 때문에 그 전날 10% 이상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슈퍼컴퓨터 도조 영향으로 자율주행 플러스 카메라 모듈 관련 테마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라이콤이라는 회사도 이제 테슬라의 파트너사의 라이다 핵심 분보 레이저 부품 공급을 한다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원래는 이제 8월 말에 한번 이 이슈 때문에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었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삼성전기가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 이제 부품 이슈, 납입 5조 가까이 된다는 이슈가 작년부터 나왔었는데 그게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카메라 모듈 관련 테마 급등 나면서 한번
슈팅이 나왔었고요. 눌림목 이후로 다시 한번 화요일 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N자형 형태로 계단식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면 손절선 2,700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는 더 부각을 받아서 4,000원대 돌파가 나올 수도 있는 그림입니다. 대신 손절선을 강하게 2,700원, 2,800원을 뚫고 내려가서 이 부분이 저항대가 된다면 밑으로 한번 다시 쭉 밀릴 거라 한번 모아가는 단계는 한 2,200~300원 정도 온다면 지지 확인한 후에 진입하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고 있고요. 같은 날 엑세스바이오도 포착이 됐었어요. 미 디지털 헬스케어 큐라 페이션트 지분 확보를 했다는 이슈 때문에 큰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그 다음날 수요일까지도 이 급등이 좀 이어졌습니다. 당일날은 한 13% 정도 이 포착가 대비해서 상승이 나왔지만 그 다음날 갭 상승 나온까지 포함하면 30%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미국의 관련 이제 투자회사가 FDA 승인을 받았다는 이슈도 함께 터지면서 상승세로 좀 이어갔는데 단발적 이슈다 보니까 금일 좀 하락폭을 좀 키워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손절선을 강하게 좀 이탈하게 되면 한 200원, 3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당분간은 이제 아래에서 좀 놀 부분이라 금일 11,500원 이하에서 마감이 됐다면 1,500원 부근에서 지지받는 거 확인한 후에 한 번 정도는 더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은 손절가를 좀 반드시 지켜주시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는 13,000원 돌파를 못할 경우 과감하게 좀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14,000원 돌파가 쉽지 않아 보이다 보니까 엑세스바이오가 뭐 예전에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진단키트 관련 테마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때 뭐 시젠이라든지 휴마시스, 엑세스바이오 포함해서 그때 영광을 다시 찾기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까 만에 하나라도 고점이 좀 물려 있는 분들은 추매보다는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좀 축소해서 탈출하는 전략이 지금 현재로는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전일 머큐리라는 종목이 포착가 대비해서 21%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 번 더 강한 상승을 보여서 윗꼬리 달고 빠진 거 포함하면 전일까지 수요일 날 포착돼서 전일까지도 초반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줬어요. 애플이 아이폰 15의 고속 와이파이 기술, 와이파이 6E를 탑재한다는 이슈 때문에 와이파이 관련주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머큐리가 대장격으로 강한 좀 상승을 좀 보였었고요. 머큐리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그리고 5G 관련 섹터들도 수요일부터 좀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그 통신 장비 관련 종목들이 이제 뭐 미국의 인프라, 바이든의 인프라 수혜주 그리고 뭐 이제 그 인도의 삼성전자가 이제 통신 장비 공장을 새롭게 만든다는 이슈도 한번 나왔었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도 이제 통신과 이제 이 우크라이나의 통신 장비를 복구하는데 국내에도 협력을 하겠다 이런 이슈 때문에 최근 통신주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머큐리라는 종목이 이제 윗꼬리를 강하게 이제 전일 달고 음봉이 나온 만큼 단기적인 피크아웃이 분명하다 보니까 상승폭의 한 절반 정도는 눌러줄 거고요. 데드캣 바운스가 만약에 나온다면 7,000원 초반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7,000원 중반대에서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7,500원 부근 눌러준다면 8,000원대 초반대 배틀을 좀 짧게 잡고 크게 수익을 먹기보다는 한 7, 8%에서 10% 정도 단기적인 데드캣 바운스를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은 7,500원 지지 후에 반등이 나온다면 그 반등 타이밍을 노려서 탈출하시는 게 좋고요. 눌러주기 전에 차라리 비중을 좀 축소하고 손절가를 이제 이탈하지 않는다. 7,000원 초반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물을 한 번 정도 더 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머큐리 같은 이제 그 와이파이 섹터가 물론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성장은 해 나가겠지만 이런 단발적인 이슈 때문에 윗꼬리를 달고 빠진다면 그 최근의 고점이 9,500원을 가게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너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수익을 보고 팔겠다 아니면 본전 오면 팔아야 된다는 생각보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손실권이 좀 축소된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현금 예수금을 확보하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가님의 도움 말씀 만나봤습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 또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까지 이 두 개의 VC가 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시황 점검, 그리고 전문가님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장에서 또 배틀을 짧게 잡고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해 보면서 수익을 쌓을지 저희와 함께 짚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4시 50분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 오늘 아니면 또 언제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실지 모르는 분이니까요.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어떤 사연들 또 남겨주셨을까요? 첫 번째 내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피스님께서 문의 주신 KMW 14,500원에 진입하셨고 비중 20% 담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 종목 오늘 약 10%에 가까운 그런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 이 슈팅이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상승 모멘텀을 또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을지 이 종목의 진단 또 만나보겠습니다. 네. KMW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해 드렸는데 이제 그 5G 관련 테마로 올해 그 이번 주 한 수요일부터 관련 섹터들이 좀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KMW가 예전에 한때 너무 좀 애정이 좀 깊었던 종목이라 잘 알고 있는데 과거 영광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5G의 영광의 시대는 2019년도였습니다. 그 당시 국내에서 이제 5G 열풍이 불면서 굉장히 큰 폭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말 고공행진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지금 주가 부근에 매수를 했었습니다. 13,000원 부근 지금 제가 차트를 한번 띄워드렸는데 13,000원 부근에 매수를 했어서 그 당시 한 3만 원 부근 이때 2018년 19년도 13,000원 부근에 진입을 해서 3만 원 부근에 굉장히 좀 잘 팔았다. 이제 월봉이거든요. 보는 게 잘 팔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팔고 나니까 9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좀 아쉬움이 컸던 종목인데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을 했어요. 한 가지 좀 기억나는 게 2021년 3월 정도였을 거예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 당시 한 5, 6만 원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증권가 쪽에서는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잡으면서 본격적인 수주가 미국 쪽이 이루어질 거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물려있는 투자자분들이 뭐 KMW뿐만 아니라 오이솔루션이라든지 관련 5G 관련 종목들 그때 물려서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KMW가 14,000원대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금액이에요. 충분히 진입가 부근까지 그 위로는 한번 노려볼 만한데 너무 큰 욕심, 그러니까 제가 이 큰 욕심이라는 건 예전에 연간 5만 원, 6만 원대 부근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고요. 6G 열풍이 다시 한번 국내에 불지 않는 이상 이제 5G 지나서 6G로 가기에는 갈 길이 아직 좀 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일봉적으로만 본다면 저희 하이스트보스 11,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있고요. 1차, 2차, 3차 익절가까지는 한 14,000원 부근에서 16,000원대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3차 익절가를 강하게 돌파 못한다면 다시 한번 윗꼬리 말고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욕심은 조금 줄이시고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 부근 오시면 비중을 절반 이상 덜어주시고요. 남은 비중은 16,000원 돌파를 꽃놀이패로 보시되 돌파를 못한다면 그냥 과감하게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정리하시되 손절가는 11,000원을 반드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300원 부근 마감이 됐어요. 1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전일 상승분을 복구를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1차 익절가 14,000원대를 강하게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5G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바이든의 미국의 인플레 투자를 이제 통신 기지 관련해서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삼성전자의 인도 통신 장비 5G 이제 공장 추진 그리고 오늘 우크라 관련해서 이제 통신 장비 복구 관련해서도 충분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저는 하반기, 상반기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얼마큼 긴 호흡으로 보느냐에 따라 2만 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다. 근데 지금 13,000원대에서 2만 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면
저는 한 15,000원, 16,000원에서 단기적인 수익권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노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엉덩이는 분명히 무거울 거예요. 한때 굉장히 좀 9만 원까지 갔었던 테마고 저도 예전에 굉장히 좀 애정이 깊었던 테마다 보니까 5G 종목들을 저도 지금도 눈여겨보고 있는데 최근 오이솔루션이나 KMW 그리고 에이스테크가 최근에 대장이더라고요.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단발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9월달, 10월달, 11월 하반기까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거고요. 내년에는 조심스럽게 제가 흑자 전환도 노려볼 수 있다고 보는 만큼 중장기로 보시려면 2만 원 돌파까지 보셔도 괜찮지만 엉덩이가 무겁고 탄력이 그만큼 좀 약해질 부분이라 적당한 선에서 정리를 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KMW 진단과 전략 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 손절가 또 지켜주시면서 전문가님의 진단 따라 대응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나도 내 보유 종목의 진단이 필요하다,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 종목이 엉엉 울고 있다, 또 물에 잠겨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응급처치 저희의 코너 이용해서 받아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신청 방법은요. 여러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고민 내용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받는 이에 샵 3989번 입력하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종목 상담 신청 방법 또 틈틈이 나가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 또 하이스트 전문가님 언제 출연해 주실지 모르니까 이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의 아픈 고민들 하나하나 또 진단법, 예방법, 해결법 다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4시 50분 안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9월 끝까지 편안하게 우리 전문가님과 수익까지도 쌓아가시길 바라며 두 번째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은 주식 오아시스님께서 남겨주신 진에어 16,590원에 진입하셨고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항공주 또 오랜만에 문의를 주셨는데 이 손실을 또 어떻게 메꿔가면 좋을지 이 종목의 도움 방안, 대응 방안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항공주 저도 굉장히 좀 오랜만에 다뤄봅니다. 오늘 한진칼이 굉장히 큰 폭이 좀 하락이 나왔더라고요. 진에어도 한진그룹 쪽이다 보니까 이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금일 보합으로 마감되면서 워낙 바닥권까지 눌러졌다 보니까 여기서 뭐 더 빠질 구간이 과연 있을까? 왜냐면 이미 손절가를 이탈을 했어요. AI 차트에서는 13,0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했었는데 손절가를 이미 이탈을 했습니다. 15,000원 부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12,000원 거의 뭐 작년 10월 저점 부근까지도 지금 눌렀다 보니까 12,000원 깨고 내려가기는 정말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올해 상반기는 실적이 좀 괜찮았습니다. 코로나 때 억눌려 있던 여행 심리가 폭발하면서 최근 예능만 털어봐도 거의 뭐 여행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만큼 뭐 제주도뿐만 아니라 동남아, 일본 노선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1, 2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는 아마 당연히 뭐 흑자로 마감되고 최근에 뭐 3, 4년 동안 굉장히 좀 부진했던 부분을 한 번에 만회는 어렵겠지만 지금 실적 면에서는 괜찮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눌리는 이유는 증권가 리포트 쪽에서 이제 피크아웃이다 이런 저가 항공 특히 이런 동남아나 일본 노선의 경쟁이 굉장히 좀 심해지면서 이제 실적이 피크아웃을 지나가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최근에 이제 증권가 쪽에서 이제 목표 수익이라고 하잖아요. 목표가를 2만 원대에서 16,000원으로 낮춘 걸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12,000원 구간입니다. 16,000원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증권가에서 16,000원 목표로 잡았다는 건 16,000원 도달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요.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슈가 필요한데 3분기, 4분기야 어차피 시장 예측치 뭐 생각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당연히 작년보다는 나아질 수 있겠지만 1, 2분기의 매출을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지만 저는 8월 달에 그래도 휴가철이고 추석 연휴도 끼어 있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은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도 실적이 꾸준하게 이어진다면 지금 바닥 구간에서 13,000원 그때 이제 손절가가 이탈이 됐을 때 이제 13,000원이 다시 저항으로 바뀌었겠지만 13,000원 강하게 좀 뚫어준다면 15,000원, 16,000원까지는 저는 하반기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중이 좀 크지 않다면 저는 한번 물을 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12,400원이잖아요.
12,000원 초반대는 물을 한번 타서 버텨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10%로 좀 애매하긴 합니다. 비중이 한 10% 이하, 한 5에서 한 7% 정도였으면 저는 추가 매수도 한번 해볼 만한 자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0%의 비중 그리고 좀 애매한 구간대 잡으셨다 보니까 좀 비중, 물을 좀 탄다면, 추가 매수를 좀 한다면 동일한 비중만큼 물을 타시는 것보다 보유하고 있는 수량만큼 물을 좀 타셔가지고 평단가를 좀 낮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6,600원대, 지금 현재 물을 타면 한 14,000원대로 평단가가 낮춰지잖아요. 충분히 탈출 가능한 부분 14,000원대 오면 물을 탄 그러니까 비중이 한 절반 정도는 그때 축소를 좀 해주시고요. 남아있는 비중은 15,000원 돌파, 지금 진입한 16,000원 부근까지 지켜보시다가 정리를 해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은 가를 제시를 해드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어차피 지금 손절가 이탈돼서 바닥인데 여기서 손절이 큰 의미가 없고요. 당장 뭐 없어질 회사는 아니잖아요. 한진그룹에 아무리 뭐 저가 항공이 경쟁이 좀 심화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항에 가거나 아니면 일본이나 동남아 노선 가보면 사람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꾸준하게 해외 여행객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은 홀딩 하시되 물을 한번 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남은 3, 4분기에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 홀딩 하시면서 전문가님의 대응 따라서 대응에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실을 보고 계신 이러한 종목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치열하고 험난해서 마치 정글과도 같은 이 주식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는 파란불을 끄고 또 빨간불을 켜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또 선별해 봐야 할 텐데요.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우리 하이스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이스트 봇과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전략 종목을 따라서 수익을 쌓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요. 단 5종목을 저희가 또 베스트로 뽑아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종목들 살펴보면 일단 세코닉스 한 종목으로도 23.4%라는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율주행차 시장이 좀 뜨거워지면서 이 종목이 좋은 탄력,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우리 전문가님도 놓치지 않으시고 이 한 종목으로도 20% 이상의 수익을 여러분께 쌓을 수 있게끔 도와주셨고요. 또 글로벌 텍스프리로도 18.4%라는 수익을 만들어 주셨고 DTNC 라로도 11.5%의 수익을 추가로 더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치 기반 서비스로 움직이는 팅크웨어 이 한 종목으로도 10%, 하이비전 시스템으로도 10%의 수익을 챙겨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8월, 9월 이 사이에 함께만 하셨더라도 5종목으로 73.3%라는 빅수익 그냥 편안하게 또 매매 타점 다 받아보시면서 챙겨가실 수가 있었는데요. 종목 선별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님은 또 트렌디한 단기 전략을 바탕으로 알찬 수익을 쌓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계좌의 색을 또 뒤바꿔 주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에 틈틈이 나가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다음 분은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 오아시스님께서 하나 더 남겨주신 대성하이텍 9,6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분도 역시나 손실을 보고 계신 종목입니다. 어떠한 대응 전략 또 어떠한 시나리오를 세워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 진단 전략 들어보시죠. 네, 대성 하이텍은 저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이고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지금 진입한 가격대 잡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최근에서 쭉 9,000원대 좀 지지를 못하고 쭉 내려왔는데 4월 달에 거의 한 15,000원을 돌파를 한번 했었어요. 이때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 당시 10,000원 위에 잡고 계신 분이 아직도 많이 계실 거고요. 물을 탄다고 하더라도 지금 평단가가 대부분 한 9,000원 부근일 거라 지금 9,600원 그렇게 나쁜 가격이나 나쁜 비중은 아닙니다. 아쉽게도 최근에 지수가 이렇게 개별 이슈 위주로 좀 돌아가고 있고 자동차 부품 종목들이 거의 한 4, 5월 달, 6월 달에 피크를 찍고 쭉 내려오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최근에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분위기라 오히려
아까 물을 탄다면 진에어보다는 대성 하이텍 같이 물을 좀 타주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고요. 예수금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물을 타기보다는 반등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9,000원 강하게 좀 돌파가 나올 때까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정밀 부품 관련 테마로 올해 하반기, 왜냐하면 상반기 밀렸던 이유가 1,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수주 건수도 그렇게 좀 많지 않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크게 좀 꺾이면서 예상보다는 실적도 좋지 않고 4월 달, 5월 달에 좀 강한 슈팅을 좀 가져왔던 만큼 실망 매물이 쏟아졌었는데, 왜냐하면 섹터 움직임이 한동안 자동차 부품주 종목들이 좀 소외를 받는 부분도 있었고 개별 이슈 종목이나 실적이 좀 좋았던 종목 위주로 수급이 좀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서 하이텍 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하반기에 컴팩트 머시닝 센터의 이제 수주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전망입니다. 내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거의 한 60% 이상 급증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반영 받는다면 올 하반기부터 미리 저는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바닥 구간 7,000원대 중반대를 지나가고 있는 만큼 바닥을 좀 잘 다져준다면 손절은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를 AI 차트 쪽에서 한 7,400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지만 손절할 필요 없이 그냥 지금 구간이 바닥권이다. 여기서 더 빠지면 당연히 지하실이겠죠. 지하실이라고 생각하고 살짝 눌릴 때마다 비중을 좀 축소해서 평단가를 좀 낮춰 놓으시고요. 당연히 반등 시 1차 익절가가 지금 8,200원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8,300원을 돌파해서 한 9,000원대 초반, 8,000원대 후반대까지 오면 만약에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가를 한 8,000원대 중반대 낮춰 놓으실 경우 그때 추가 매수한 비중만 어느 정도 좀 덜어내신 다음에 남아있는 비중을 3차 익절가가 9,700원대입니다. 이게 가장 강한 저항대라는 거죠. 9,800원대 강하게 뚫어준다면 저는 정고점이 15,000원, 16,000원대까지도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치고 갈 수 있는 힘이나 명분,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올라가는 게 이제 손절보다는 상승에 대한 믿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모멘텀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불안해하실 필요 없이 좀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잡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바닥에 눌려 있는 종목들은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종목 진단 한 2종목 정도 해드렸지만 진에어라든지 뭐 KMW처럼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강한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이 좀 몰리는 종목들이 오히려 솔직히 조금 더 우려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몰리고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그런 섹터 내에서 한동안 이제 적자폭이 좀 깊었던 애들, 그리고 회사의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애들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테마별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렇게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 때문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선 하이텍은 그렇게 자금 조달 계획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주가가 강하게 상승이 좀 나온다면 추후에는 그런 자금 조달 공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체크하고 있지만 오버행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큰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주가가 밀려 있는 건 아직까지 테마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성 하이텍은 노란 톡방에서도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으면서 움직임을 좀 보이거나 주요 이슈가 나올 때는 노란 톡방에 이런 이슈 때문에 급등락이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할지는 제가 꼼꼼하게 체크해서 알려드릴 거라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일단 홀딩 그리고 여유되시면 추가 매수, 2차 매수 하셔서 평단가를 낮춰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그 진에어도 같이 좀 설명을 드렸지만 진에어 같은 경우는 바닥 구간, 최근에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도 예전 거래량 터진 거 대비해서는 5G라든지 뭐 초돈지 이런 애들에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거의 미비하거든요. 거래량이 터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테마가 확실하게 돌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라든지 이런 유상증자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비중을 좀 축소하거나
아래쪽에서 물을 타시는 게 지금의 현명한 판단이고 시장을 좀 먼저 봐야 되잖아요. 저는 10월 달에 FOMC 이후로 시장을 그렇게 좋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어차피 개별 이슈 종목들은 계속 움직일 거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감산을 끝냈잖아요. 하반기 반도체 섹터가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쉽게 하긴 힘듭니다.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받쳐주고 있는 이상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계속 또 올라갈 거라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코스닥 지수가 누리려면 2차 전지랑 바이오 종목이 무너져야 되는데 에코프로 형제들이 고점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하락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하단 지지는 나올 것 같고 바이오 섹터들이 계속 또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9월 말 10월 달에 제 우려보다는 지수가 좀 탄탄하게 받쳐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지수가 크게 빠질 것 같아서 설레발 치면서 현금 예수금을 너무 많이 확보하는 것보단 배트를 좀 짧게 잡고 수익권에서는 팔고 그 다음 섹터를 노리시면서 순환매를 좀 빠르게 이어가는 전략이 올 하반기에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코멘트, 종목에 대한 코멘트 계속해서 듣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방법이 하나 있죠. 바로 노란톡방입니다. 더 다양하고 유익하고 다채롭고 알찬 투자 아이디어들, 투자 정보들 한가득 한껏 또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시는 방법 활용하셔서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초급등주가 나오는 그러한 종목들, 또 하이스트 보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포착을 해주고요. 전문가님이 그 종목들에 알맞는 또 시장의 흐름에 맞게끔 단기적이고 트렌디한 그러한 전략들, 매매 타점까지 다 챙겨주시기 때문에요. 이러한 수익을 여러분 모두가 안겨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세코닉스도 23.4%, 글로벌 텍스프리, 또 DTNCRO로도 18.4%의 수익, 11.5%의 수익을 각각 만들어 가실 수가 있었고요. 팅크웨어와 하이비전 시스템으로도 10%의 수익을 각각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살펴보시면요. 그냥 기본 두 자릿수대의 수익률 한 종목으로도 매매 신호, 매매 타점 다 받아보시면서 챙겨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와라고 감탄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군들, 섹터군들 또 발굴해 보면서 수익을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전략까지도 덤으로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스마트한 하이스트봇이 포착하는 급등주, 그리고 그보다 스마트한 우리 전문가님이 세워주는 전략 바탕으로 함께 수익을 알짜배기로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는 또 우리의 방송 꽃이자 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속 하나의 생명을 불어 넣어줄 종목이죠. 오아시스 공략주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공략주 명 그 자체로 정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하나의 생명을 불어 넣어줄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명부터 해서 매매 타점, 또 투자 전략들 다 받아보실 수 있는 노란톡방 미리미리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은 어떤 선물과도 같은 종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금일 오아시스 공략주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문 기업입니다. 아마 주식 투자를 꽤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는 단어만 듣고 무슨 종목이구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생각하는 그 종목이 맞고요. IVA나 HMI 필두로 4차 산업 혁명의 화두인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 스마트카 필수 장치인 HUM과 ADSS 등 개발 및 제조를 하는 업체예요. IVI나 HMI 좀 단어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간단하게 차를 타시면 앞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쭉 확인이 되잖아요. 거기서 나중에 자율주행을 됐을 때 그 디스플레이로 오락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다음에 그 디스플레이 터치로 예를 들어서 에어컨도 장착을 하거나 차 문도 열고 이렇게 차의 스마트폰처럼 차도 이제 디스플레이 터치로 스마트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는 관련 개발 및 제조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 보조 장치, 갑작스럽게 급제동을 한다거나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피해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수 장치인 ADS의 개발 및 제조를 하는 업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차를 사실 때 그냥 차를 더 편리하게, 스마트하게 바꿀 수 있는
전문 기업인데 항상 자율주행 이슈가 떴을 때는 한때는 또 대장격으로 굉장히 큰 폭의 변동폭을 좀 보였던 종목이고요. 저는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전진중공업이라는 또 그 중장비 회사 인수할 때부터 저는 관심을 좀 가졌던 부분인데 그 당시 관심 가졌던 가격 대비해서는 거의 한 7, 8배 이상이 올라왔었어요. 최근에는 고점 대비해서 좀 하락폭이 좀 깊었던 만큼 이제는 좀 진입을 해도 모아가도 괜찮을 단계가 왔다 생각해서 오아시스 공략주로 가지고 갔고요. 최근에 자율주행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기의 테슬라 수주권이라든지 아니면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 이슈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최근에 좀 강하게 부각이 됐고요. 들어왔던 수급이 아직 강하게 빠져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순환매가 돌 때 그 다음 섹터는 다시 언제든 자율주행 섹터가 좀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체인 토르 드라이버와 자율주행 상용화의 MOU를 최근에 한번 체결을 했었고요. 자율주행 전문기업 미국의 전문기업인 모셔널의 레벨 4 로보택시에 주요 부품을 또 공급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로보택시 이슈가 저는 조만간에 한번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보택시 관련 종목들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하나 담아야 된다면 이 종목을 그냥 담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하다. 그 이유가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었는데 작년의 실적이 너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작년보다 올 상반기 실적 역대 최대 실적을 또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작년보다 상반기 분위기가 더 좋았는데 이런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자율주행, 임포턴트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 그리고 배터리 팩에 대한 신사업 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이 지금 한 5% 정도밖에 안 내다 보니까 지금 좀 미비한데 하반기 내년까지는 아마 전체 매출의 폭을 훨씬 더 좀 넓힐 거라 전기차 충전기와 배터리 팩,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 섹터에도 같이 묶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차트를 한번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3,000원대 4월 초에 굉장히 한번 큰 폭의 상승을 좀 가지고 왔었어요. 2만 원 이하에 놀다가 23,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바닥 구간을 한번 다졌습니다. 16,000원대 바닥을 다지고 고개를 지금 들기 시작을 했는데 차트적으로 이제 쭉 하락 곡선을 그리다가 최근에 반등 이후로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형성을 했어요. 18,000원대 지지를 좀 꾸준하게 받고 있는 부분이고 눌러봐야 1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 한 18,700원, 800원대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월요일 날 18,000원대 초반대부터는 분할로 진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잊지 않고 사인을 드리겠지만 원하는 가격이 오지 않으면 사인을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강하게 한번 눌러줘서 18,000원대 이하, 18,000원대 초반대에 눌러준다면 분할 1차 매수 들어갈 거고요. 손절은 한 16,000원대 일단 잡고 있습니다. 16,000원대 손절가 가격까지 내려오기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손절가는 반드시 잡아야 되다 보니까 16,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18,000원 초반대, 18,000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를 할 거고요. 손절가 16,000원대 타이트하게 잡고 일단 목표가는 3차 익절가 돌파 23,000원까지 볼 거예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분기로 보면 3개월이잖아요. 3개월 안에 23,000원 부근까지 도달된다고 보는 이유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한 2달 뒤에 나올 거라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 2달 안에는 먼저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10월까지 그냥 10월 말, 11월 초까지 보신다는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18,000원대 초반대에서 이하에서는 분할로 진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잊지 않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사인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이 눈에 보이면 당연히 그 종목을 먼저 진입 사인 드릴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아시스 공략주 소개를 또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 어떤 종목일지 감이 오실까요? 이 종목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차량용 부품 관련주이자 디스플레이 주로 엮여 있고 또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두루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거짓말하지 않는 지표죠. 숫자, 수치인 또 실적이 양호하다고 하는데 하반기에도 기대감이 큰 만큼 이 종목 미리 선취매하시면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수익을 또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에서는 이 정확한 종목명 공개를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이 정확한 종목명부터 해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매수가, 목표가, 비중, 손절가 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투자 전략들 함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무리는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오랜만에 정말 지난주에 이어서 2주 동안 이렇게 투자의 정글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종목 진단을 좀 많이 해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종목 진단 끝나고 난 다음엔 혹시라도 노란톡방에서 진단 요청글 올라온 종목들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장 전에 한번 다시 저희 하이스트봇 전략 구사에서 올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종목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렸다고 생각하는 종목도 있고 수익권에 있는 종목은 당연히 그냥 뭐 수익 언제든 파시면 되지만 물려있는 종목도 빠져나갈 구멍은 언제든지 있다 보니까 걱정 없이 저희 노란톡방에서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아마 다음 주 다른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